자, 잠깐 여기 설명하다 말았는데, 자, 원래 이렇게 S오피탈과 EP오피탈이 이거를 에너지 그러면 다전자 원자에서는 P오피탈의 궤도함수가 S오피탈 궤도함수보다 높아요. 높아요. 하지만 자, 이 아까 탄소의 이런 전자 배치들이 혼성 sp3 혼성 궤도함수로 재배치돼서 생성되면 각각의 sp3 혼성 궤도함수는 이렇게 에너지가 같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아져야 일정하게 H의 H 주변에 있는 전자와 이렇게 결합을 하겠죠. 이게 동일한 결합을 이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s 오비탈 ES 이게 EP 오비탈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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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게 이 ES와 EP 오비탈 요 세 개가 그냥 이렇게 합쳐져요. 합쳐졌다가 이렇게 막 섞여졌다가 이게 잘 섞여져 가지고 sp3 혼성 오피탈이 3개, 3개로 이렇게 딱딱딱 같은 에너지로 이렇게 분배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울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입니다. 에너지 준위로 표현을 하면 자, S와 P 오피탈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다른데 이렇게 자, sp 혼성 궤도 함수로 바뀌면 이렇게 4개의 같은 에너지를 갖는 궤도 함수가 생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자를 채울 경우 자, C의 체외각 전자 4개가 하나씩 들어가므로 4개의 H와 결합하여 같은 에너지를 갖는 결합을 4개 이룬다. 그러니까 각각 sp3 궤도 함수에 있는 요 하나의 전자들이, 홀 전자들이 H의 궤도함수, 즉 1s 궤도함수에 있는 홀 전자와 각각, 또 다른 또 홀 전자와 각각, 그죠? 또 다른 또 홀 전자와 또 각각, 또 H의 다른 홀 전자 각각 결합해서 이렇게 동일한 sp3 혼성 궤도함수, 그러니까 공유 동일한 4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제 혼성 궤도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그 VSEPR 모델에서 분자 구조, 그죠? 요거에 대해 볼게요. 어떤 캐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만 하는 거예요. 요거 180도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요 VSEPR 모델로 한 거를 우리가 혼성 궤도 함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좀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질 것 같은데 자, 처음에는 이렇게 선형 구조, 리니어 구조예요. 우리가 이제 VSEPR 모델에서 선형 구조는 결합각이 180도라고 했죠? 그렇죠? 180도면 이렇게 두 결합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S와 P의 궤도 함수 간에 이루는 혼성 궤도가 적절하다. 그렇죠? 자,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 생성된 두 개의 sp 혼성 궤도 함수의 홀전자들은 자, Cl, 염소죠? 염소의 홀전자와 쌍을 이루어 결합을 한다. 좀 더 자세히 좀 볼까요? 자, 베릴륨. 자, 베릴륨이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베릴륨이 자, 원자 번호가 4번이에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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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릴륨이 원자 번호가 4번이죠? 그러면 여기에 1s2, 2s2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베릴륨이랑 이게 베릴륨이랑 CL이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로 봤을 때는 요거를 전자 배치를 그리면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일단 1s 오비탈은 안 그린 거예요. 2s 오비탈이 이렇게 짝지은 자, 전자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홀 전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CL은 자, 7쪽이죠? 그래서 홀전자가 하나 이렇게 존재해서 요거와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전자 배치로 봤을 때는 베릴륨의 ES 오피탈에서 ES 궤도 함수에서 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쌍으로 있어가지고 이게 결합을 할 수가 없어. 없어요. 원래는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얘네들이 자, 여기에 있는 자, 요 S 오피탈이 요 EP 오피탈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올라가서 EP고 올라가서 요 두 개 S궤도 함수랑 P궤도 함수가 자, 이렇게 혼성이 돼. 막 섞여서 이렇게 SP 혼성 궤도 함수가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자, S와 P는 에너지 준위적으로는 P 궤도 함수가 에너지가 높긴 하지만은 이게 섞여서 혼성이 되면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동일한 이런 SP 혼성 궤도 함수가 두 개가 생긴다. 생긴다. 그래서 각각 홀전자가 자, 염소의 홀전자와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친절하게 CL에 관해서 전자배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어떻게 전자배치가 되는지 알죠? 왜냐? CL은 자 17번이잖아요. 원자 번호가 17번. 그래서 전자가 17개나 되죠. 그래서 1s2, 2s2, 2p6, 3s2, 3p, 자, 5. 그래서 7개. 요거 원자 껍질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는데 요 CL의 홀전자가 각각 요 sp 궤도 함수에 있는 전자와 또 다른 자, 3p에 있는 홀전자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선형 구조인 BaCl2를 이렇게 결합을 이룬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결합을 하기 위해서 홀전 중심 원자가 혼전자를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어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그 전자가, 쌍을 이룬 전자가, 요 하나가 다른 궤도 함수에 딱 옮겨가서, 요 홀전자 쌍을 만들어서 이 두 개의 궤도 함수가 혼성화를 이루어서 sp 혼성 궤도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자, 이 선형 구조인 SP 이거는 선형 구조는 딱 보면 이제 우리가 딱 알아야 돼. 직관적으로 이거는 SP 혼성 궤도 함수로 되어 있다. 그걸 딱 직감적으로 알아야 돼요. 알겠죠? 왜 그러냐는 거를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거 전자배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외우면 안 돼. 왜
왜 ES 궤도 함수인 전자가 EP 궤도 함수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지 그거를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삼각형 구조. 우리 삼각형 구조를 보면 이렇게 삼각형 구조가 있죠? 그러면 전자쌍이 3개죠, 3개. 그죠? 우리 VS, EPR 구조에서 단순히 전자쌍이 3개면 이렇게 삼각형 구조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결합, 이 종류를 알 수가 없다. 그죠? 그걸 알기 위해서 혼성계도 함수를 배우고 있는 중이죠. 자, 봅시다. 결합각이 120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평면형이죠, 평면형. 평면형이 뭐예요? 2D에 2D. 입체가 아니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개의 혼성계도 함수를 필요로 하므로 자, S계도 함수와 PX, PY가 혼성계도를 이룬다. 자, 이게 또 뭐냐? 또 밑에 좀 잘 설명되어 있죠? 자, BF3. 그죠? 요게 이제 삼각형 구조인데 이게 또 어떻게 설명될 수가 있냐? 자, 보론. 자, 보론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몇 번이죠? 자, 주기율표 항상 봐야 됩니다. 우리 책에 보면 보론은 5번이죠, 5번. 5번. 5번이면 1s 전자가 5개죠. 1s2, 2s2, 2p1이죠. 여기서는 요 원자가 껍질에 있는 전자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에너지 준위로 그리면 에너지죠? 그러면 ES의 궤도함수에서는 전자가 2개 차고 EP 궤도함수가 전자가 하나 찬다. 그렇죠? 자, 이게 원래 전자 배치인데 자, F는 7쪽 원자기 때문에 체외각 전자가 7개. 즉, 홀 전자가 하나잖아요. 하나. 그렇죠? 그러면 이 F가 B랑 결합하려고 하면 자, B에는 홀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랑만 결합하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제 또 S와 ES 오피탈에 있는 전자가 EPY 오피탈에 이렇게 옮겨져서 EPX, EPY, EPZ 요 EPX, EPY 요 세 개 S 오피탈 하나, P 오피탈 2개가 이렇게 혼성화 돼가지고 이렇게 sp2 혼성 궤도함수 3개를 만든다. 알겠죠? 요 3개의 궤도함수의 에너지 준위는 동일하다. 그렇죠? 동일하다. 그래서 F 오피탈, F 궤도함수 요거 전자 배치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원자과 껍질에 있는 전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 7쪽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전자가 있고 그래서 요 나머지 하나만 존재하는 홀 전자가 각각 sp2에 있는 홀 전자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쌍을 이룬다. 또 다른 f 오비탈에 있는 홀 전자가 이렇게 EP 궤도함수에 있는 전자와 결합을 한다. 또 다른 원자에 있는 홀 전자가 결합을 한다. 그죠? 결합을 해서 이렇게 같은 sp2 혼성 궤도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한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이거 밑에 있는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이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는 ES 오피탈이고 여기 이게 이제 P 오피탈. 이게 그죠? P 오피탈. 이것도 P 오피탈. 그죠? 이 그림은 S 오피탈이랑 P 오피탈 2개가 이렇게 혼성화된다. 그래서 이렇게 방망이 같은 즉 한쪽이 전자밀도가 큰 비대칭적인 이런 EP 아니고 sp2 혼성 오비탈을 만든다.
그죠? 요게 3개다, 3개. 그죠? 3개라서 한쪽에 있는 이렇게 F 원자에 있는 전자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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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뭐 계속 반복적인 얘기예요, 그쵸? 자, 근데 이런 이론들이 이런 구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생긴 것들이에요. 생긴 것들. 그죠? 근데 이게 완전 잘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삼연체 구조 봅시다. 삼연체 구조. 자, 삼연체 구조는 테트라 히드랄 구조, 히드랄이라고 하는데, 자, 결합각이 109.5도. 그리고 4개의 혼성 궤도 함수가 필요하고, 자, S, PX, PY, PZ 모두가 쓰인다. 자, 그럼 SP3 혼성 궤도 함수가 같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메탄에서 우리 얘기했었죠? 여기. 요거. 요거. 우리가 미리 배웠습니다. 그쵸? 요거에 대해 설명을 안 할게요. 우리가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해야겠다. 탄소가, 그 번호가, 이게 이거. 삼연체의 대표적인 케미칼은 메탄이잖아요, 메탄. 그쵸? 요게 109.5도잖아요. 그쵸? 응? 그쵸? 아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탄소의 원자 번호가 6이잖아요. 그래서 1s2, 2s2, 2p3이잖아요. 6, 2지? 그죠? 그죠? 요걸 또 그리면 1s 오비탈에 2개, 2s 오비탈에 2개, 2p 오비탈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탄소의 전자 배치죠. 근데 이 H에 있는 1s 오비탈의 전자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4개, 요거 4개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 C의 홀 전자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2개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옮겨가요. 그렇죠? 그래서 S궤도 1개, 그 다음에 P궤도 함수 3개, 요게 결합을 해가지고 혼성화돼서 sp3 혼성 함수를 생성한다. 그 말입니다. 요게 sp3 혼성입니다. 그죠? 여기 sp3 혼성 궤도 함수와 H에 있는 이 1s 요거를 이렇게 좀 크게 그리면 이 한쪽만 그릴게요. 이게 sp3 혼성어입니다. 그죠?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H에 있는 여기 1s 궤도 그죠? 요게 둘이 이렇게 결합을 한다. 요게 이제 결합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삼면체 구조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또 얘기했죠? 혹시 몰라서 또 얘기했습니다. 뭐 반복적으로 해야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삼각 이중 피라미드. 삼각 이중 피라미드. 근데 이 삼면체 구조 이후부터는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원리로 자 혼성 궤도 함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고 그냥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봅시다. 삼각 이중 피라미드. 삼각 이중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죠? 삼각 이중 피라미드 이렇게 생기고 세 개. 그렇죠? 여기가 120도고 여기가 90도. 그렇죠? 자, 요거 그림을 이제 그 각각 그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각도가 120도인 평면은 삼각형이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120도죠, 120도. 그리고 구조와 같이 sp2 혼성 궤도함수. 자, 요거는 sp2 혼성이죠. 왜냐면 삼각형. 뭐냐, 여기 배웠잖아요. 우리 삼각형일 때 sp2 혼성 나오죠? 그래서 삼각형일 때는 120도니까 이게 sp2 혼성. 그죠? 그리고 축상의 결합. 이거죠? 요거는 PZ2와 DG2로부터 형성된 형성계정수를 이용한다. 뭐 이런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궤도 함수, 그렇죠?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P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렇죠? 요 다섯 개의 호울 전자쌍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sp3d 혼성 오비탈을 만든 거예요. 자, P의 전자 배치는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체외각 껍질에 있는 전자 배치. 그렇죠? 여기는 홀 전자 수가 3개밖에 없어요. 3개. 그러면 뭐 CL이 3개밖에 결합할 수 없냐? 그게 아니고 3s 이 오비탈에 있는 것이 이렇게 3D 이렇게 여기로 옮겨가요. 자, 옮겨가서 3P입니다. 3D. 그래서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3개, d오비탈 하나. 요게 이제 혼성을 이루어서 이렇게 sp3d 혼성 궤도함수 이렇게 5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그 sp3d 궤도함수 각각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CL에 있는 홀전자와 이렇게 각각 결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결합을 했더니 이게 이렇게 삼각 이중 피라미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앞에 있는 이 선형, 이 삼각형 이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전자 배치가 어떻게 혼성화를 되는지를 원리만 알면 쭉쭉쭉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팔면체도 똑같아요. 자, 팔면체는 어떻게 생겼어요? 팔면체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팔면체. 옥타헤드랄 90도. 그렇죠? 팔면체 90도 같게 생겼는데, 자, 이거를 또 결합에 대한 성질을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죠. 자, 팔면체는 자, 6개의 혼성 궤도함수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S, PX, PY, PZ 외에 요런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 않는 이런 d 오비탈 이런 것들이 6개의 궤도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sp3d2 오비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서 각각 F의 홀전자 쌍들이랑 이렇게 다 결합을 해서 팔면체 구조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S의 전자 배치 원자핵 껍질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자 3p 오비탈에 있는 여기가 px죠, py, pz죠. 여기는 전자쌍이 하나 올리고 가요. 3s 전자쌍이 여기로 가요. 가서 이게 이렇게 되고 여기 3s죠. 3p가 이렇게 3p 3d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S, P 오비탈 3개, D 오비탈 하나. 요게 이제 혼성을 이뤄서 이렇게 sp3, d2 혼성 오비탈 이렇게 6개가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F에 있는 궤도함수와 궤도함수에 있는 홀전자와 이렇게 결합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일단은, 자, 그렇게 했고요. 혼성 궤도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 VSD, PR,
그 분자 모델에서 결합의 성질을, 결합이 어떻게 됐는지, 그죠? 파동 함수가 어떻게 겹쳐졌는지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혼성 궤도, 분자 궤도 함수의 원자 간의 결합 이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혼성 궤도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좀 어렵을 수도 있는데 좀 책 내용도 좀 읽어보고 좀 반복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해보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